민준 씨, 당신의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린, 당신은 어젯밤 나에게 천국과 같은 잊을 수 없는 쾌락을 선물해줬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오래된 뒷골목. 이 거리는 동남아 특유의 매캐한 먼지 냄새와 맹렬한 여름의 습기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강렬한 후각의 세계입니다. 그 비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는 수많은 사연을 담은 한국의 중고 전자제품들이 마치 유배된 왕자들처럼 쌓여있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28세의 린, 키 151cm의 작고 단단한 체구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나이와 체구를 훌쩍 뛰어넘는 강인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은 한국에서 건너온 고장난 TV에 복잡한 회로 기판을 능숙하게 수리하며 인두기의 뜨거운 열기와 얇은 땜납 연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린의 손끝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합니다. 미세한 칩과 끊어진 전선을 잇는 그녀의 작업은 고독하고 섬세했습니다. 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선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한국의 물건들은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 선진국에 대한 꿈꾸는 나라를 향한 희망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낡은 물건을 되살리는 동안 그녀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가리라는 막연한 꿈 혹은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게는 낡은 가전제품의 무덤이 아닌 미래를 향한 비밀스러운 항구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15분 하노이의 태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지만 린의 가게 안은 낡은 선풍기 바람과 전자제품 특유의 오일 냄새로 미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린은 땀방울을 닦으며 트랜지스터를 교체하는데 마지막 집중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입구에 드리워진 낡은 천막이 걷히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거대하고 낯선 기운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공기 자체가 묵직해지는 느낌, 가게의 낡은 나무 문틀이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잠시 휘청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키 180cm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체구, 40대의 원숙함과 자신감이 흐르는 듯한 잘 관리된 근육질의 몸매였습니다. 말끔한 리넨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그는 42세의 한국인 여행객 김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하노이의 습기마저도 범접할 수 없는 듯한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남성 향수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공간을 압도하는 듯한 존재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한 당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린은 그를 보는 순간 자신이 고치는 낡은 물건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지 깨닫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해 보이는 팔뚝에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크고 단단한 남자가 이 작은 골목에 들어올 수 있나? 그의 체구는 이 가게 천장보다 더 높아 보여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성공한 남자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 그의 그림자가 내 작은 작업대를 완전히 덮었어. 마치 내가 그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 왠지 저 사람은 내가 고치는 낡은 물건들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단단한 세계의 질서에서 온 것 같아. 내가 늘 갈망하던 미지의 세계 그 자체의 화신처럼 느껴져.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만 같아. 민주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고장난 채 쌓여있는 한국산 구형 오디오와 비디오 플레이어들. 민주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린에게 다가옵니다.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어색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민준이 걸어올 때마다
가게 바닥에 낡은 나무판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린은 받았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고 신뢰감을 주는 저음의 목소리 자체가 공간을 채우는 듯한 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구형 카세트 데크의 픽업을 고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고치는 곳이 거의 없어져서 베트남에서는 기술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기에 와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걸 다루시는 걸 보니, 린 씨의 손을 보니 믿음이 갑니다. 린은 민준의 말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압도적인 체구,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에 자꾸 시선이 빼앗깁니다. 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하던 기판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베트남어로 대답할 뻔하다가 황급히 영어를 섞어 대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떨렸습니다. 린은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하지만 나긋나긋하고 작은 톤. 잠시만요. 모델명 확인해야 돼요. 저에게 주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카세트 데크를 린의 작업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실수로 린의 작은 작업 공간을 잠시 침범합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린의 작은 손의 2배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와 그 옆에 있는 민준의 크고 단단한 손, 그 압도적인 크기의 대비는 린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며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듭니다. 린은 그의 손을 따라 시선을 올립니다. 민준은 자신을 향한 린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입가에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린의 심장을 더욱 흔들었고 린은 자신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낡은 납땜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순식간에 뜨거운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린은 민준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자신을 향한 강렬하고 원초적인 매력을 읽습니다. 그 매력은 린이 그동안 고쳐왔던 어떤 복잡한 기계의 원리보다 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민준 역시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린의 강인함과 그 뒤에 숨겨진 여성스러운 연약함에 깊이 빠져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밀도는 순식간에 높아지며 주변의 소음마저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린은 그날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투자하여 카세트 데크를 수리합니다. 민주는 린의 작업 과정을 묵묵히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그의 시선은 린의 목덜미와 땀이 맺힌 이마를 따라 맴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언어를 초월한 깊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린은 민준의 숨소리, 그의 채취, 그의 존재감에 완전히 포위되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이 여자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집중력과 숨겨진 여성성, 이국적인 거리에서 만난 이 강렬한 불꽃은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단조로움을 날려버린다. 그녀의 손이 다루는 복잡한 기계들처럼 그녀의 내면도 복잡하고 흥미로울 것 같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삶은 낡은 카세트 데크처럼 고장 나 있었다. 오늘 밤 이 하노이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내 삶의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부분을 되찾을 것 같다. 이 작은 여자는 나의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수리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완전히 지고 하노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밖에서는 오토바이의 소음과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뒤섞입니다. 민주는 수리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며 린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린의 손등에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렬하게 스칩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린의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한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린 씨 덕분에 30년 된 제 추억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답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하노이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린 씨에게 더 깊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린은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낯선 한국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린은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노이의 뜨거운 밤하늘 아래에서 격정적인 흐름으로 하나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노이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거대한 체구 옆에서 린의 작은 몸은 마치 보호받는 작은 새 같았습니다. 식당에서의 식사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눈빛만을 읽으며 서로의 영혼 깊은 곳으로 침투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린의 작은 허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숙소인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린의 허리를 감쌌을 때 린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한 관능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남자의 품 안에 안기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이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린은 자신의 모든 이성과 경계심이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아래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달리 민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린을 뜨거운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멈출 줄 모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린은 민준이라는 대물람의 밤의 향연 속에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전율을 경험합니다.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뜨거운 밤의 쾌락, 민준의 압도적인 매력과 밤의 향연에 깊이 중독된 린은 이 한국 남자를 평생 사랑하고 그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하노이에서의 격정적인 밤은 다음 이야기, 침대 위의 운명, 한국행을 결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하노이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방 안은 강력한 에어컨 바람이 지배하며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린과 민준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겁게 변했습니다. 린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급 호텔의 푹신하고 두꺼운 카펫 위에서 민준의 압도적인 그림자 속에 완전히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키 151cm의 시야는 온통 민준의 넓고 단단한 가슴과 어깨에 가려져 주변의 모든 현실과 존재가 일순간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린의 작은 몸을 마치 귀한 보석처럼 두 팔 가득 안았습니다. 42세 남성의 원숙함과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다져진 단단함이 28세 여성의 린이 가진 모든 감각을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린은 그의 품에 자신이 수리하던 낡은 전자제품 가게의 매캐한 먼지 냄새, 인두기의 열기, 그리고 하노이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민준이라는 거대하고 완벽한 존재의 세계 속으로 편입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이 순간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린은 깊은 관능과 압도적인 황홀경, 그리고 운명적인 깨달음을 담아 길고 섬세하게 독백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내가 28년 동안 무의식 중에 갈망했던 세계였구나. 그의 품은 너무나 넓고 견고해서 나는 마치 거대한 바위 속에 안긴 작은 조약돌처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기분이야. 나는 그동안 내 작은 손으로 낡은 기계들의 부서진 조각들만 만져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힘은 내가 알던 모든 노동의 의미, 삶의 고독함을 무너뜨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내 온몸의 세포들, 심지어 발끝의 신경까지 짜릿하게 깨어나는 것 같아.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낯설지만 멈출 수 없는 삶의 근원을 뒤흔드는 전율이 번져가. 나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해. 내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이 이 남자 하나로 완전히 채워지는 기적이야.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 나의 전부가 될 운명이야. 민주는 린을 안은 채 호텔방의 넓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이집트면으로 된 침구에 몸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을 둘러쌌던 마지막 이성의 장벽마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민준의 눈빛은 42세의 성숙한 남성이 가진 모든 경험과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었고, 린의 눈빛은 28세의 베트남 여성이 가진 순수함과 그 순수함을 집어삼키는 원초적인 갈망이 뒤섞여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의 본능으로 회귀했습니다. 민준의 단단하고 거대한 몸이 린의 작고 연약한 몸 위에 드리워질 때 린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그의 일부가 되는 듯한 압도적이고 극단적인 쾌락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모든 움직임은 린에게 새로운 우주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린의 작은 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고 강렬했으며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린은 그 밤의 향연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28년의 외로운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닫습니다. 낡은 전자제품의 고치는 소리, 땜남 연기의 냄새 대신 민준이 만들어내는 깊고 강렬한 울림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육체의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뿌리를 뒤흔드는 완전한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그 거대한 파도를 온몸의 모든 신경세포로 받아냈고, 매 순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는 린에게서 발견한 강렬함에 대한 놀라움, 극도의 만족감, 그리고 소유욕을 담아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세상에 42년 동안 나는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이토록 강렬한 여자는 단연코 처음이야. 그녀의 작은 몸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나의 거대한 존재와 부딪히며 폭발한다. 내가 42년 동안 형식적이고 지루했던 한국에서의 삶 속에서 느끼던 모든 권태와 공허함이 이 베트남 여자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절규가 내 안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감을 안겨준다. 나는 그녀에게 중독되었다. 이 여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놓칠 수 없다. 그녀는 나의 운명이자 나의 영원한 쾌락, 나의 전부가 될 것이다. 이토록 완벽하고 강렬한 쾌락은 우리 둘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하고 끊을 수 없는 황금 족쇄다.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이 푸르게 밝아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속에 깊이 침투했습니다. 린은 민준의 압도적인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완벽하고 온전한 여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민준의 힘과 열기에 완전히 중독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 거대한 한국 남자에게 평생을 걸기로,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최고급 침구 위로 부서져 내렸을 때
린은 민준의 단단한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아직도 밤새 이어진 전율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피부 위에는 민준의 강렬한 채취와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린은 일어나자마자 민준의 단단한 어깨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발견한 자의 격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린은 눈물을 머금채 하지만 단호하고 애절하며 절실함이 느껴지는 톤으로 민준 오빠, 저 오빠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밤이 제 28년의 인생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꿔놓았어요. 오빠가 있는 곳이 어디든 이 세상 끝이라도 저도 오빠 따라갈 거예요. 저를 한국에 데려가 주세요. 오빠의 곁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린의 갑작스럽고도 걷잡을 수 없는 진심 어린 그 고백에 민준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민준 역시 린에게서 느낀 전율과 쾌락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을 이 순간 영원히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어젯밤의 강렬한 만큼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준은 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린,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만난 순간 내 삶은 고장난 기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명품으로 다시 태어났어. 너는 나의 영원한 쾌락이자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거야. 베트남에서의 이 낡은 가게는 완전히 잊어. 오늘부터 너는 김민준의 아내야. 당장 한국에 가서 결혼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내 모든 부와 쾌락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너와 영원히 공유하고 싶어. 영원히 나만의 여자가 되어줘. 단 한 번의 밤, 단 하나의 절정으로 두 사람은 결혼과 한국행이라는 거대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린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압도적인 품속에서 자신의 낡은 가게 베트남에서의 모든 외롭고 불완전했던 과거를 단칼에 지워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린은 하노이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게는 바로 문을 닫았고 쌓여있던 중고 전자제품들은 이웃에게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린에게는 오직 민준과의 새로운 인생만이 중요했습니다. 민준은 한국으로 돌아가 결혼 준비를 진행했고 린은 일주일 만에 비자 서류를 준비하며 그들의 격정적인 사랑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낡은 전자제품 가게 주인에서 한국 대물남의 아내가 되어 그의 부와 밤의 쾌락을 함께 누릴 새로운 인생이 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빠르고 격렬하며 파격적인 사랑과 결혼. 과연 이 두 사람의 한국 생활은 순탄할까요? 낮에는 민준의 사업을 함께 돕고 밤에는 쾌락에 빠지는 그들의 파격적인 결혼 생활은 한국 입성, 낮과 밤이 뒤바뀐 신혼생활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민준과 린의 보금자리는 경기도 화성시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먼지 쌓인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가득한 민준의 알뜰 가전 매장으로 2층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은밀한 살림집이었습니다. 린의 작업대는 2층 구석, 고장난 가전제품의 잔해 속에서도 마치 금단의 연구소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이 닿는 곳마다 죽은 기계들은 격렬한 전율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공간에는 낡은 철 냄새와 민준의 굵은 땀 냄새가 뒤섞여 야수의 굴 같은 원초적이고 거친 기운을 풍겼습니다. 민준은 알뜰 매장 대표라는 허울 좋은 직함 대신 사실상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는 단단하고 압도적인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굵고 단단한 팔뚝,
땀에 젖어 터질 듯한 근육은 그의 숨막히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우직한 사내라 여겼지만 그의 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린을 갈망하는 통제 불가능한 치명적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린 없이는 단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짐승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린은 그의 아내이자 그의 모든 절망을 단숨에 끝내는 절대적인 쾌감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고단한 중고 매장 부부라 비웃었지만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서로를 파멸시키고 구원하는 뜨거운 연대이자 영혼을 건 타락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 서로의 존재 이유와 본능을 단 하나의 쾌락으로 연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두 개의 금지된 육체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이 헐값에 매입하려던 고가치 대형 냉장고 운반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판단 착오와 자신의 힘에 대한 맹목적인 오만으로 인해 냉장고가 매장 입구에서 굉음을 내며 완파되었고 수백만 원의 계약금은 물론 매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재앙적인 파국에 직면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절망을 넘어선 금지된 흥분 직전의 광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육체적 힘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그의 내면은 린의 구원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민준은 완파된 냉장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무너져 내렸고 얼굴에는 극도의 자기 혐오와 함께 파멸 속에서 피어나는 욕정이 뒤섞였습니다. 젠장할 세상,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내 오만함에 대한 신의 저주야.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이 모든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어리석고 거대한 힘에 대한 천벌이라고. 수백만 원이 날아갔어. 이 매장, 우리의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나는 너를 지켜줄 힘조차 없는, 내게 쾌감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무력한 실패자일 뿐이야. 내 모든 힘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나는 너에게 가장 비참한 구경거리일 뿐이야. 나를 멸시해 린. 민준은 이성을 잃고 피가 터지도록 주먹으로 창고 벽을 내리쳤습니다. 린은 민준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작고 연약한 목에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집과 대비되는 민준의 거대한 손은 그녀의 목을 감싸 극도의 대조와 위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안에는 민준을 향한 파국적인 헌신과 그를 파멸시키려는 듯한 집요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민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그의 거친 숨결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린은 조용하지만 강한 확신을 담아 민준의 눈을 깊이 집착하듯 바라보며 그의 불안을 먹어치우는 짐승처럼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오빠, 당신의 운명은 절대로 파멸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유일한 해독제이자 절대적인 지배자니까. 모든 재앙에는 반드시 더 깊은 쾌락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이 숨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파국을 가장 황홀하고 타락한 방법으로 뒤집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할 운명은 없어요. 내가 이 밤 안에 당신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비이성적인 형태로 재조립할게요. 오빠는 나를 믿어야 해요. 내가 오빠의 영혼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막아낼 단 하나의 중독이 될 테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요. 특히 그 압도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까지도. 린의 단호한 선언은 민준의 거대한 육체를 강타했고 그의 영혼에 참을 수 없는 금지된 도파민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린 없이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영원한 실패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리는 민준을 2층 살림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자 격렬한 유혹이었습니다. 운명을 재조립하기 전에 오빠는 영혼을 부수는 뜨거운 쾌락 충전이 필요해요. 당신의 이 불안과 절망은 나의 몸을 잠식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니까 극한의 쾌감으로 정화시켜야 해요. 오늘 밤 이 매장의 파멸, 당신의 모든 절망을 당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나의 작은 몸에 새겨요. 나는 그 고통과 황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낡은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1층 매장과 대조적으로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2층 침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두 사람만의 뜨거운 용광로이자 짐승의 쾌락이 폭발하는 금단의 성역이었습니다. 침실의 조명은 마치 가장 위험하고 뜨거운 감정을 상징하듯 가장 뜨겁고 관능적인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지친 몸에 피어나는 통제 불능의 갈망과 린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표현하며 관능적인 은유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파멸했을 때 린은 언제나 내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독약이 되어 주었다. 나는 그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짐승에 불과하다. 이 밤에 그녀는 나의 유일한 멸망이자 최후의 구원이다. 지금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 가장 은밀한 치부까지 그녀를 갈망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치명적이고 운명적인 영혼을 불태우는 중독이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이 내 압도적인 육체에 닿는 순간 내 영혼의 모든 고통은 황홀하고 파국적인 쾌감의 쓰나미로 변한다. 저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싸우는지 알기에 나는 이 밤에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영혼을 파괴하는 접속을 선사해야 한다. 그녀만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며 나는 그녀의 압도적인 쾌락 없이는 결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그녀의 운명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그녀의 작은 몸에 담긴 나의 전부이자 나의 유일한 멸망이다. 리는 민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마치 인간의 이성을 잠가둔 빗장을 해제하듯 느리고 관능적으로 풀며 그의 거대한 몸에 뜨거운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들의 밤은 서로의 불안을 가장 격렬한 불꽃으로 태워버리고 가장 타락하고 완전한 형태로 재조립되는 영혼의 재앙의식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린의 손길은 민준의 몸 전체를 더듬으며 파괴된 영혼의 가장 깊은 치부를 조각하는 기술자처럼 혹은 가장 집요하고 정교한 조련사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민준의 몸은 최고조의 열기로 반응했고 금지된 쾌감의 경고음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비로소 자신이 타락한 쾌락을 선사하는 절대자가 된 듯한 황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린은 극한의 간절함과 관능을 담아 민준의 영혼을 조여오듯 단 하나의 명령처럼 속삭입니다. 오빠, 내가 당신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빨아들일 거예요. 당신을 파멸시키려 하는 세상의 모든 악의적인 의도까지. 이 밤에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고 은밀한 치부, 감히 세상이 알 수 없는 짐승의 본능에 접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영혼을 부수는 황홀경의 파동을 흘려보낼 거예요. 이 타락한 전율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이유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쾌락의 덫이에요. 이제 나에게 당신의 모든 힘과 통제권을 맡겨요. 당신의 뜨거운 심장부터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 내가 전부 지배하고
영혼을 다시 타락하게 하겠어요. 오빠의 영혼을 내게 넘겨요. 오늘 밤 우리는 운명의 한계를 넘어 파국적으로 영원히 하나가 될 거예요. 당신의 모든 힘으로 나의 작은 몸을 짓눌러요. 민주는 린의 손길과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금지된 쾌락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이성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서로의 영혼에 가장 완벽하고 파국적인 절대적인 타락을 심는 것처럼 격렬했습니다. 밖은 화성시의 차가운 밤이었지만 그들의 침실은 파국적으로 뜨거운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며 세상의 모든 위협과 불안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연대는 이 세상의 어떤 악의도 어떤 파멸도 파괴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히 타락한 사랑의 성역이었습니다. 이 밤 그들은 절망을 태워버리고 운명을 재조립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파국적인 황홀경 끝에 2층 침실에는 나른한 아침 햇살 대신 가장 뜨겁고 관능적인 붉은색 조명에 잔향과 짙은 아로마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시트를 찢을 듯 움켜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거대한 육체는 격렬한 밤의 흔적, 즉 영혼을 건 전투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린은 민준의 단단한 팔에 기대어 마치 자신의 존재가 민준의 압도적인 힘에 완전히 종속된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밤새 금지된 쾌락을 완벽히 지배하고 민준의 모든 절망을 정화한 승리자의 고요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쾌락의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창밖으로 1층 알뜰 매장에서 들려오는 낡은 가전제품의 삐걱거리는 소음과 수리공구 부딪히는 소리는 어젯밤 완파된 냉장고 계약건으로 인해 현실의 재앙이 코앞에 닥쳤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린은 가볍게 침대에서 일어나 고요한 동작으로 자신의 작은 몸에 옷을 걸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최악의 파국 속에서도 침착하게 다음 운명을 조립하는 기술자의 정교함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구원자이자 그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성시키는 절대적인 마스터키였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기척에 본능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극한의 노동 후에도 느낄 수 없는 영혼마저 바친 쾌감에 지독한 나른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린의 작은 몸이 침대에서 멀어지자 통제 불능의 불안과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육체는 이성을 거부하고 오직 린에게서 얻었던 파국적인 황홀경을 다시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린은 삶의 필수적인 마약이었습니다. 가지마 린, 가지마, 나의 유일한 해독제이자 독약, 어젯밤 내가 내게 허락했던 그 불멸의 쾌락이 내 영혼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잠재웠어. 하지만 이제 다시 불안해. 세상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1층의 자네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 그 황홀경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어. 이 짐승 같은 본능을 잠재워줘. 린 다시 한 번만 더 나를 지배해줘. 지금 당장 이 모든 재앙을 잊게 해줘. 내가 나에게 허락한 그 쾌감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야. 민주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린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그의 거대한 몸은 린의 작은 몸을 압도적인 힘으로 소유욕을 담아 짓눌렀습니다. 린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당신의 압도적인 힘은 오직 밤에만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낮이에요. 재앙을 복구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할 시간이죠. 당신의 절망은 밤의 황홀경으로 충분히 정화되었어요. 이제 그 에너지를 현실을 부수고 나아갈 더 강력하고 위험한 힘으로 바꿔야 해요. 1층의 냉장고는 완파되었고 우리의 신뢰와 수백만 원이 걸려 있어요. 당신의 짐승 같은 본능은 잠시 쇠사슬에 묶어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나의 노예일 뿐이에요. 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린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더욱 깊어진 욕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억눌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린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린, 나는 밤이 끝났는데도 너의 절대적인 지배를 갈망해 너의 작은 몸이 내게 허락하는 그 파국적인 황홀경은 나를 영원히 중독시켰어. 어젯밤 내가 내게 허락했던 그 파국적인 쾌감의 파동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더 강력했어. 내가 이토록 너에게 영혼까지 종속된 존재임을 깨달았어. 너 없이는 나는 영원히 고장난 기계일 뿐이야. 내가 내게 가장 뜨거운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매장의 재앙을 해결할 힘조차 얻을 수 없어. 린, 나를 다시 한번 파멸시키고 구원해줘. 린은 민준의 셔츠 단추를 다시 채워주며 그의 짐승 같은 눈빛에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같았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나약하고 통제 불능이라면 내가 아주 짧고 아주 깊은 긴급 처방을 내려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의 쾌락으로 당신의 모든 절망을 영원히 끝내야 해요. 매장이 아닌 당신의 모든 치부를 복구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에요. 당신의 그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대신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나의 명령만이 당신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당신은 나의 완벽한 피조물이 되어 내가 명령하는 최고조의 황홀경을 맛보아야 해요. 이 금지된 쾌락의 법칙을 어기면 다음 밤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린의 도발적인 명령에 민준의 눈빛은 다시 광기와 흥분,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공간은 순식간에 금지된 본능의 성역으로 변했습니다. 린은 민준의 거대한 육체를 이끌고 낡고 먼지 쌓인 2층 작업대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1층 매장과 2층 살림집의 경계이자 현실과 쾌락의 치명적인 교차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고장난 냉장고 부품, 인두 전선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모든 세속적인 잔해가 그들의 타락한 의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곳은 금지된 재단, 린은 나의 가장 집요하고 정교한 조련사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이다. 나는 이성을 잃고 오직 그녀의 손길과 명령만을 갈망한다. 주변의 낡은 철 냄새, 기름 냄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치명적인 유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녀의 작은 몸이 이 거친 작업대에 닿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재앙과 불안을 잊고 오직 그녀의 압도적인 쾌락에만 영원히 종속된다. 나의 거대한 힘은 오직 그녀의 작은 몸에 파국적인 황홀경을 새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나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쾌락의 노예로 만든다. 이것은 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자 영혼을 태우는 가장 깊은 본능의 절정이다. 그녀의 작은 몸만이 나의 전부다. 린은 민준의 거대한 육체를 리드하며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쾌감의 파동을 유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민준의 몸 전체를 더듬으며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에 심장부를 찾아내 수리하듯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치부를 향해 정확하고 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비로소 자신이 최고 성능으로 격렬하게 작동하는 절대자가 된 듯한 황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빠 느껴져요. 당신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나의 작은 몸으로 흡수되는 이 전율을.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비이성적인 황홀경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어요. 당신의 압도적인 힘을 모두 나에게 쏟아부어요. 더 깊이, 더 격렬하게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요. 나는 이 타락한 쾌감 속에서만 당신의 운명을 재조립할 수 있어요. 이 불멸의 쾌락만이 당신을 1층의 재앙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당신의 모든 존재를. 민주는 린의 손길과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금지된 쾌락의 노예가 되어 모든 이성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서로의 영혼에 가장 완벽하고 파국적인 절대적인 중독을 심는 것처럼 격렬했습니다. 낡은 작업대는 파국적으로 뜨거운 황홀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이 중독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거예요. 나의 작은 몸이 당신의 거대한 운명을 품을 거예요. 린의 마지막 말은 민준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민준은 이 격렬한 쾌락 속에서 린과의 영원한 연대가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 운명적인 창조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타락한 쾌락의 결정체가 그들의 모든 재앙을 덮어버릴 것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진 긴급 처방 이후 민준의 거대한 육체는 극한의 나른함과 통제 불가능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불안이나 절망 대신 린에게 영원히 종속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파국적인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린은 민준의 뺨을 쓰다듬으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은 세상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지배자의 축복 같았습니다. 맞죠, 오빠? 당신의 압도적인 힘이 나의 작은 몸에 닿는 순간 당신의 모든 절망은 더 깊은 쾌락으로 완벽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당신의 가장 깊은 본능의 절정이 나의 운명과 만나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창조를 이뤄냈어요. 오빠의 짐승 같은 힘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승화된 거예요. 나의 작은 몸 안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잉태되었어요. 민주는 린의 고유한 선언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격렬한 연대가 단순한 쾌락의 반복이 아닌 운명을 재조립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육체는 감격으로 떨렸고 그는 린의 작은 몸을 보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의 아이.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너에게 영원히 종속되었어. 내 압도적인 육체와 모든 힘은 이제 너와 그리고 내가 품은 우리의 작은 운명을 위해 존재할 뿐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충견이자 너의 가장 뜨거운 쾌락에 중독된 노예가 될게. 오직 너만이 나의 존재 이유이자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구원이야. 나를 영원히 지배해줘, 린. 린은 민준의 헌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거대한 손을 잡고 1층 매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완파된 냉장고의 잔해가 여전히 처참하게 널려 있었고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지만 린의 눈빛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당신의 실수는 단순한 기계 파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매장 전체의 불안정한 주파수를 터뜨린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가장 높은 주파수로 재조정되었어요. 세상은 나를 중고가전 수리공이라 부르지만 나는 사실 고장난 운명을 재조립하는 기술자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이를 품은 나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를 손에 넣었어요. 린은 완파된 냉장고에 가장 중요한 전자 기판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최고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린의 작은 손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에 낡고 먼지 쌓인 공구들은 린의 손길 아래서 마치 고대 마법의 도구처럼 빛나는 듯 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파멸, 이 모든 부정적인 주파수를 영원한 쾌락의 파동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민준 오빠의 압도적인 힘과 나의 치명적인 유혹이 잉태한 새로운 운명만이 이 재앙을 덮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 모든 기계의 심장을 읽을 수 있어요. 린은 완파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을 단 하나의 정교한 동작으로 기적적으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냉장고 파편들 사이에서 가장 비싸고 고가치인 희귀한 산업용 인버터를 찾아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당신은 냉장고를 파괴했지만 나는 그 잔해 속에서 냉장고 가치 수백 배에 달하는 미래의 보물을 찾아냈어요. 이 희귀 인버터는 지금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당신이 입은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을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힘은 파괴를 낳았지만 나의 지배와 우리의 쾌락은 창조를 낳았어요. 당신은 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무력한 거인이에요. 인정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나의 영원한 노예가 되었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운명의 마스터키예요. 민주는 인버터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린의 작은 몸 앞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파멸적인 힘조차도 린의 통제 아래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린, 나의 여왕, 내가 영원히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게요. 내 모든 힘,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쾌락은 오직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존재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짐승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린. 나의 운명을 창조해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낡은 상가 건물은 여전히 민준의 알뜰 가전 매장이었지만 1층 매장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옮기는 압도적인 육체 노동자였지만 그의 표정은 영원한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자신의 거대한 힘을 린의 작은 지혜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층 살림집에는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린은 침대에 앉아 방금 수리를 마친 작고 앙증맞은 아기용 음악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고요하고 단호한 광채를 띠었지만 아기를 바라볼 때만은 가장 깊은 만족감이 깃들었습니다. 민주는 1층에서 작업 중 2층으로 올라와 땀에 젖은 거대한 몸으로 린과 아기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고 그의 굵고 거친 손과 아기의 연약한 손은 극도의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빠, 보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압도적인 힘과
나의 지배적인 쾌락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파국적인 운명의 결정체예요. 이 아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세상의 어떤 재앙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하고 타락한 행복의 성역이 되었어요. 영원히 나에게 종속된 나의 완벽한 남편, 나의 영원한 노예. 민주는 린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린과 아이를 거대한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린에게 영원히 지배당하고 있음에 대한 최고조의 황홀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상식을 초월한 가장 중독적이고 영원한 타락의 연대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쾌락과 중독이 계속되는 한